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는 종종 소액 임차인이라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는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보호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전액 보호가 아니라 일부 금액 보호라는 점이다.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실제로 최우선 보호를 받는 금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후순위 채권과 경쟁해야 하므로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 때문에 확정일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일부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을 강조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에 불과하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전체 보증금에 대해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정일자를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 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로 볼 수 있다. 또한 권리는 자동으로 행사되지 않는다.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배당 요구를 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불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상태 역시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거나 점유를 해제하면 기존 권리는 즉시 소멸된다. 최근에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특히 가장임차인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이라고 판단될 경우 배당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 계약 시점이 지나치게 늦거나 보증금이 시장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채무 초과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조건과 제한이 존재하는 제도다. 단순히 소액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요약하자면 최우선 변제권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확정일자 확보 배당 요구 절차 권리 유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제 손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다. 최우선 변제권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확보와 등기부 확인을 병행해야 한다. 결국 자산을 지키는 핵심은 제도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